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2차 2과목 합격반 교재는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현저한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저한 차이는 올해 11회 시험에서 5점으로 출제가 유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온주 밀감은 이렇게 동상의 폐율 조사할 때 수확한 과실을 정상과실 80%형, 100%형 피해 과실로 구분해서 동상의 폐율을 산정합니다. 자, 이럴 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좀 애매했죠. 애매했던 사항을 올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사고 당시에 사고 당시에 기수확한 과실 비율이 수확기 경과 비율보다 현저히 큰 경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기수확한 과실 비율과 수확기 경과 비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것을 정상과실로 한다. 여기서 수확기 경과 비율은 1- 수확기 잔존 비율이다. 이게 올해 2025년도에 업무방법세 이론서에 새롭게 정의가 됐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다. 그러면 궁금할 거예요. 현저히 큰 경우가 뭐냐 해서 그죠? 현저히 큰 경우가 뭐냐 했을 때 이것이 가장 궁금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저히 큰 경우를 몇 프로로 하지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감귤 평가한다 그러면 제주 지역에 예를 들어 서귀포다. 서귀포 지역을 담당하는 구역장이 있습니다. 구역장. 그죠? 공부를 하다 보면 구역장이 나오죠. 평가사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요건을 갖추신 분이 구역장이 됩니다. 구역장이 평가하면서 이번에 수학기 경귤보다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라고 하면 그때 결정합니다. 10%, 15%, 17%를 갖다가 현저히 큰 경우를 하자라고 정하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저히 차이 나는 것은 그때 그 지역의 상황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이 문구가 반드시 나오죠. 사고 당시에 기수확한 과실 비율이 수확기 경과 비율보다 현저히 큰 경우, 이거는 작물의 이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뭐냐? 그러면 우리가 12월, 1월, 2월이 됐을 때 이때 사고가 났단 말이죠. 이때 사고가 났을 때 기준이 뭐죠? 기준은 수잔이에요, 수잔. 수확량 잔존 비율이 결정된단 말이죠. 이때 이 과수원에서 수확을 많이 해버렸다. 정상과실에 대해서도. 정상과실에 대해서 많이 따버린 경우 피해율이 높아집니다. 보험금 지급을 많이 하게 되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확기 잔존 비율, 그죠? 사고 당시 수확기 잔존 비율이 60%다 했을 때, 그죠? 60% 했을 때는 100%에서 60%를 뺀 40%가 경과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과 비율이라고 한 것은 반대말이다. 수확기 잔존 비율과 반대말이 되겠다. 이만큼 남아 있어야지 하는 수확기 잔존 비율. 수확기 잔존 비율은 그때 그 날짜에 수확이 얼마나 남아 있어야 되는지인데 반대말은 얼마나 경과했지. 그러면 수확기 잔존 비율이 60%로 했을 때 경과는 40%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40%만 경과되어 있는데 이 따버린 것이
55%를 따버렸다. 그죠? 경과가 55% 됐다. 경과 비율이 55% 됐다. 이때 15%가 차이가 나니까 이때 구역 담당자가 이때는 현저한 경우다. 당시 기수확한 과실 비율이 55%를 땄다 했을 때 수확기 경과 비율, 즉 40%보다 15% 차이 나니까 현재의 큰 경우에는 기수확한 과실 비율과 요 비율과 수확기 경과 비율 차이에 해당되는 15%죠. 15%에 해당되는 것은 정상과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폐율이 정상적으로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지런한 농부 같은 경우는 많이 따버리겠죠. 기수확을 해버리면 그거는 정상과실이다. 그렇게 해서 보험금 계산은 이것이 5점 출제 유력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서에다 바로 문제를 제가 출제했죠. 그래서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동상의 과실 손해조사가 다음과 같고 기수확한 과실 비율이 수확기 경과 비율보다 현재 차이가 났다. 그럼 묻지를 말아야 되죠. 그 차이에 난 것에 대해서 기수확한 과실 중에서 정상 과실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보겠죠. 기수확한 게 120개 했단 말이죠. 이 중에서 정상 과실이 몇 개냐, 그리고 동상의 피해율을 구하라 하는 것은 나올 수가 있다. 15점짜리에서 나올 수 있고 5점짜리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수확한 부분이 120개니까 수확기 잔존 비율이니까 원래는 경과 비율은 1 마이너스 수확기 잔존 비율 60% 그죠? 하니까 40%가 경과돼야 되는데 이게 몇 개 됐는지 볼까요? 기수확한 과실 비율이 200개 중에서 120개를 따버렸으니까 60%거든요. 그죠? 그래서 경과한 것은 40%만 따야 되는데 60%를 땄기 때문에 20%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것의 40%인, 즉 이것의 40%인 80개만 따버려야 되는데 120개를 땄으니까 이거는 40개가 더 따버렸다. 이것을 정상에다가 플러스 시켜야 된다. 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요 내용이란 말이죠. 그죠? 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상의 피해율에서는 80% 피해형과 100% 피해형을 조사를 하죠. 그리고 병충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피해율 조사는 기수확한 것은 들어가지 않죠. 분모에. 그럴 경우에 분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50개 플러스 30개 플러스 30개 플러스 10개 중에서 80% 피해가 30개니까 38, 24 그죠? 플러스 100% 피해가 30개니까 30개 이거는 정상이더라. 그죠?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미보상 비율이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미보상 비율은 없잖아. 그죠? 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버리면 45%가 나오겠죠. 그래서 1번에서는 정상과실의 개수, 기수확한 과실 중에서 정상과실의 개수는 80개 되겠죠. 80개가 원래 된다. 왜? 요것에 경과된 것 80개 80개 200개 중에서 우리는 수잔이 60%니까 남아있는 게 60%니까 경과된 건 40%인 80개가 정상과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 몰라도 이것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왜? 이번에 이론서가 정확하게 이 문구가 좀 들어왔단 말이죠. 문구가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작년에는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출제하기가 어려웠지만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출제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하는 과정을 잘 보시면 수학기 경과 비율이 얼마다라고 했을 때 수학기 경과 비율은 수학기 잔존 비율 60%를 빼버리니까 40%가 나왔죠. 경과를 했죠. 그죠? 수학기 경과 비율에 따른 기수학은 200개 중에서 40%인 80개만 정상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런데 기수학한 과실 비율은 이제 60%까지 많이 해버렸잖아요. 그죠? 20%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기수학한 과실 중에서 차이 나는 80개를 해야 정상인데 40개가 바로 답이 되겠다. 그래서 기수학한 과실 중 정상 과실의 개수, 기수학한 과실 중 정상 과실의 개수는 40개가 된다. 예. 너무 많이 따버렸죠. 그래서 기수학한 정상 과실 중에서 정상 과실은 40개가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상 과실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동상의 비율을 원래 동상의 비율을 주어진 조건, 이것도 중요하죠. 동상의 비율 구할 때 기수학을 주더라도 이거는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수학 할 때는 비율을 조사할 때는 정상 80%, 100%, 병충해는 정상이죠. 이것이 분모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부분 10개, 그 다음에 30개, 30개, 10개, 정상과실 10개가 들어와야 돼요. 40개가. 그죠? 여기서 40개가 들어와야 분모가 맞다. 분자는 요렇게. 이 부분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사나무. 이거는 감귤뿐만 아니고 모든 품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기가 좋죠. 쭉 앞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쭉쭉 나가면 된다. 그 다음에 오디 품목. 오디는 제가 총론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쭉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가입금액 폐율 마이너스 자기부담비율. 폐율은 평수 미평인데 수확량을 조사 결실수라고 하자. 미보상 감수 결실수, 평년 결실수. 이렇게 해버립니다. 여기서 핵심의 조사 결실수는 한 주당 1m에 있는 것이 몇 개냐. 그죠? 몇 개냐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로서 폐율을 조사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환산결실수라는 말은 그죠? 품종별 수령별로 표본가지 결실수 합계해서 표본가지 수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1m에 있는 것을 환산결실수라고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온주밀감. 온주밀감에 대해서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주밀감을 살펴보면 온주밀감은 과실손해보험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을 하자. 그래서 모든 품목은 사실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을 하면 되죠. 근데 꼭 해야 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 나머지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로 보험금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이 손해액이고 이것이 자기부담금이지만 자기부담금에서 한도가 있는 품목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반드시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할 때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의 공식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험가입금액이 공통분모니까 이렇게 와서 구하는 게 좋지만 꼭 이것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은 뭐냐 했을 때 자기부담금의 동상의 피해율에서 동상의 피해율을 구할 때 동상의 피해율에 자기부담금은 별도로 절대값을 사용하는 별도의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가축, 시설,
옥수수. 이 파트, 요 4개, 온주 밀감까지 포함되겠죠. 온주 밀감까지 할 때는 반드시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을 공식을 써야 된다. 왜? 라고 했을 때 가축에서도 자기 부담금 할 때 200만 한도 이런 것이 정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술도 마찬가지죠. 10만원부터 100만원, 30만원부터 100만원 이런 자기 부담금의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옥수수는 먼저 이렇게 구하고 자기 부담금을 빼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한도 채권을 먼저 하기 때문에 옥수수. 그래서 민, 보험가입 금액과 옥수수 그렇죠? 민 해놓고 보험가입 금액과 손해액을 먼저 한도 채권을 하고 난 뒤에 자기 부담금을 빼기 때문에 이 공식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온주밀감. 이렇게 정리를 정확하게 해 두시면 우리는 공부하는 데 아주 유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죠. 중요한 키포인트. 그러니까 이 분야는 지금 공부하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론을 정립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인 이렇게 50% 등급 내 피해가실수에서 등급 외 피해가실수에는 50% 해준다. 그리고 등급 내 피해가실수는 30%형, 30%형, 50%형, 80%형, 100%형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계수는 0.3, 0.5 당연한 거죠. 그 다음 이제 두릅이 나오겠죠. 두릅이 나오겠습니다. 두릅은 간단하다. 두릅이라고 하는 것은 품목 자체가 공부할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비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인데 이때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핵심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피해 정하지 수를 주어지고 총 정하지 수를 주어진다면 100개, 30개 곱하기 미보상 비율 10% 주어졌다면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39, 27% 나오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요 두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아지입니다. 그죠? 정상에 있는 부분을 정아라고 합니다. 정상의 정상. 정상에 있는 싹을 우리는 정아라고 한다. 그래서 정아만 재고 옆에 있는 처가. 처가는 척아라고 하는 것은 분모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는 보상해 주지도 않고 대상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총 정아지 수만 가지고 파악을 한다 하면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루베리는 개념 정리를 먼저 하시고 8월 달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 출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해만 하자. 블루베리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수잔이라고 말씀드렸죠. 수확량 잔여 비율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블루베리는 꽃눈이 피고 그 다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과실이 맺힌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수확량 잔여 비율을 할 경우에는 이는 100%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수잔은 1이 되고 수확 개시가 될 때는 수확 개시가 됐을 때 이때 사고 나서 어떻게 할 건데 하면 100%에서 마이너스 수표다. 그죠? 생산비 보장 받작물 이렇게 할 때도 다 나왔죠. 수표다에서 표준 수확일수. 표준 수확일수인데 이것은 확정되어 있다. 그래서 30일이 확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그 다음에 수확일수. 수확일수는 수확 개시일이 1일이고 사고가 10일이 났다 하면 10 빼기 1이 수확일수가 되겠죠. 이렇게만 정리하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종 꽃 피해율. 피해율을 구할 때는 최종 꽃 피해율이겠죠. 꽃 피해율. 꽃 피해율인데 알파죠.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꽃 피해율인데 곱하기
과실손해피해율. 과실손해피해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이죠. 그러니까 항상 공식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온주밀감일 때 잘 생각해 보면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있었고 이게 꽃피해 실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피해율은 그 과실손해 피해율만 구하면 되죠. 100개 중에서 30개 사고 났다.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꽃피해 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시험에 나오겠죠. 하지 않았을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주어진 대로. 과실피해율. 그죠? 이게 쪼매나기 때문에 50%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났다 안 났다만 조사하면 바로 구하면 되고, 고피해 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온주밀감에서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 전체에 대해서 곱하기 1 마이너스 맥스 미보상 비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지만 이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수학 개시 전에 미보상이 없단 말이죠. 블루베리는 수학 개시 전에는 미보상 비율이 없단 말이죠. 미보상 비율이 없기 때문에 딱 한 번을 미보상을 적용한단 말이죠. 그럼 미보상 비율을 딱 적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이 괄호가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죠? 괄호가 필요 없이 최종 꽃피해율을 나왔으면 꽃피해율 플러스 남은 것. 그죠? 남은 것에 대해서 과실손해피해율을 해주고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과실손해피해율을 어떻게 할 건데?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부분은 전체 과실수가 1000개였다. 뭐 300개였다. 300개를 할게요. 300개 중에 그다음에 피해 입은 것. 그래서 피해 입은 것이 100개를 입었다. 곱하기 여기서 수잔이 등장. 수확량 잔여 비율이죠. 잔여 수확량 비율 똑같습니다. 이게 잔여 수확량 비율이나 우리는 수잔 수확량 잔여 비율.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고 하면 암기하기 좋잖아. 수잔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잔을 구해줘야 돼. 수잔을 밑에서 1 마이너스 30분의 개시일자가 1일이고 그 다음에 사고날짜가 10일이라면 1 마이너스 10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100%에서 30 요걸 계산을 해보면 1 마이너스 요런 부분들이 제가 틀렸네. 그죠? 큰 값이 나와야 되겠죠. 사고 날짜가 먼저 나오고 수학개시 일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요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70%가 되네요. 30%니까 70%가 되네. 7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수잔을 우리는 밑에서 구하고 여기서 0.7을 해줘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실손해피해율은 이렇게 구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정리만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자. 그 잔여 수확량 비율은 방금 설명했듯이 수학기 이전일 경우에 100% 남아있는 거죠. 100%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수학기 이후에는 100%에서 빼기 사고 일자에서 개시 일자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표준 수학 일수는 30이라고 확정됐다. 확정.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 최종 꽃피율을 어떻게 할 건데, 최종 꽃피율은 최종 꽃 고사율, 죽은 거죠. 고사만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것에 대해서 가중치하더라. 이 가중치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가중치는 암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종 고사율이 미만이다 하는 것들 아름다울 미자 써서 기준이 미만이죠. 20% 미만일 때는 가중치가 없다 해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죠? 가중치를 15% 꽃고사율 나왔어. 최종 꽃고사율 구할 겁니다. 그럴 때 0을 하니까 꽃피율은 없는 거죠. 그죠? 그럴 때 15의 법칙이 존재하더라. 15의 법칙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20%에서 15를 더하니까 35, 50, 65, 80, 95, 마지막 100. 이렇게 해서 1, 0.9, 0.8, 0.7, 0.6, 0.5. 이 표는 줄 확률이 높지만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이렇게 구하는구나. 그래서 최종 꽃고사율이 나온다면, 그죠? 100개 중에서 30개가 죽었다면 30%가 될 건데 가중치를 해준다. 네, 이렇게 해서 꽃 피해율을 구하고 자, 꽃고사율은 꽃눈을 해야 되겠죠. 꽃은 꽃이 피기 전에 꽃눈이죠. 꽃눈 고사율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꽃눈 고사율, 남은 것에 대해서 꽃고사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꽃눈 고사율이 뭔데 했을 때는 꽃눈은 주어지죠. 꽃눈 수가 300개 중에 그 중에서 꽃눈 피해가 100개다 이렇게 주어지면 대입만 하면 됩니다. 꽃고사율도 조사고수에서 피해고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학 개시 이후에 동상의 특별약관 온주밀감에 있죠. 그래서 동상의 보험금은 손자보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손해액이 중요하다. 손해액 잘 보세요. 손해액은 과거 곱하기 현재 곱하기 지급이다. 그죠? 지급은 뭐죠? 동상의 피해율을 조사하는 거죠. 동상의 피해율을 조사하는 게 지급이다. 과거는 보험가입 금액, 요게 공식이 조금 아리까리하죠. 그래서 이거는 한 줄로 보험가입 금액, 과거니까 보험액이니까 보험가입 금액에서 곱하기 100% 1 마이너스 기사고 피해율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죠. 이걸 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에서 1 마이너스 기사고라 하는 이유는 바로 한 번 미보상 비율, 즉 동상의 피해율을 할 때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공식에서는 미보상 비율 전이죠. 기사고 피율은 주계약 피율의 미보상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미보상 주계약 피율이 30%다. 그 당시에 미보상 비율이 10%다 했을 때 기사고 피해율은 어떻게 되죠? 그때는 기사고 피해율은 이 30%는 1-0.1 미보상 비율 전의 값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0.3 하고 0.9 이렇게 하면 33.3%가 나오는 거죠. 33.3%가 나온다. 그죠? 소점 첫째 자리까지만 구하라고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중요하기 때문에 주계약 피해율이 27%다. 미보상 비율이 10%다. 이렇게 주어졌다면 기사고 피해율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27%를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전이니까 값이니까. 그죠? 그래서 0.27 나누기 0.9를 하게 되면 30%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30%가 기사고 피해율이고, 그때 이때 1을 30일 사고를 조사할 때인데, 그때 이전에 1을 10날 동상의 피해율이 10%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기사고 피해율은 30% 더하기 요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10%에서 기사고 피해율은 40%로 하면 됩니다. 그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요거까지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자기 부담금 쉽죠?
절대값을 해서 보험가입 금액에서 주계약 비율과 자기부담 비율, 즉 주계약 비율이 30%고 자기부담 비율이 10%일 때는 이게 0이 되겠죠. 계산해 보면. 근데 주계약 비율이 20%고 지금까지 30% 27%고 그죠? 요 27%고 자기부담 비율이 30%일 때 자기부담 비율보다 주계약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때 자기부담금은 그죠? 절대값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원이다 했을 때 1,000만원 곱하기 민 최소값이죠. 주계약 비율 27%에서 30% 빼니까 마이너스 3%가 되겠죠. 민 마이너스 3%와 큰마 0이잖아요. 그죠? 0하고 작은값이니까 마이너스 3%가 작은값이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 그래서 절대값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원이 되겠죠. 마이너스 30만원이 나오니까 이게 30만원이 자기 부담금이 되더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